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고입만 하는 고입 전문 컨설팅 학원 하이퍼루트의 원장 박준성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민족사관고등학교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련한 노하우와 팁, 그리고 바뀐 전형에 따른 자기소개서 작성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올해 이상하게도 전형이 갑자기 뒤바뀌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신데 그 논란과 그 혼란을 제가 잠재울 수 있도록 또 그 혼란을 좀 해소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늘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민족사관고등학교 자소서를 쓴다고 하면, 컨설팅을 받는다 하면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하는 순서는 작성을 바로 시작하시죠. 민족사관고등학교 자기소개서 어떻게 적어야지 하고 바로 노트북을 펴서 아이들이 쓰거나 혹은 펜으로 끄적끄적 합니다. 그러면 그거 초안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시겠죠? 첨삭, 즉 피드백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페이퍼가 서로 옮겨 다니고 공유가 되다가 그냥 대략 만족스러운 정도로, 막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냥 이 정도만 했어? 자기소개서를 완성하고 면접을 보자 하고 완성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떨어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민족사관고등학교 자기소개서를 적는다는 건 단순히 작성부터 시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비유하자면 여러분들 수영장 가셔서 찬물에 몸 담그기 전에 뭐부터 하죠? 간단히 샤워도 하고요, 간단히 씻기도 하고, 수영복 입고 수영모 쓰고요, 물안경 쓰고요, 그리고 웜업하죠. 준비 운동하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헤엄도 치고 물놀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준비 운동하지 않고 물에 바로 뛰어들면 어떡하죠? 네, 심장마비가 오거나 혹은 갑자기 너무 추워서 몸에 이상이 올 수도 있겠죠. 몸에 부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는 왜 이렇게 함부로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열쇠로서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제대로 내가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요리 막 뭐부터 썰고 앞에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재료를 썰고 자르고 씻고 뭐 볶고 소스를 넣고 이게 아니잖아요. 요리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요리를 만들 것인지, 어떤 요리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먼저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그것을 만들기 위한 좋은 재료를 장을 보고요, 선별해 오고요, 시장에도 갔다 오고 좋은 재료를 수소문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은 재료를 한 바구니에 담고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재료 손질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는 거죠. 즉, 작성한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드백과 첨삭을 한다는 건 그 요리에 대한 시식을 해보고 간을 보는 단계고요. 완성이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리부터 당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전에 뭐냐면 요리를 준비하는 단계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기획입니다. 기획서를 작성한다 그러죠. 네, 말 그대로 기획을 작성하는 거고, 집을 짓는 건축의 과정에 비유를 해보자면 지금 당장 시멘트 바르고 벽돌을 쌓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집을 만들지 설계도를 미리 그려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첫 번째 단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작성 순서에 맞춰서 작성을 하기 전에 기획을 하시고, 이제 기획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요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리에 대한 간도 보시고요. 그 간도 계속 여러 번 봐가면서 요리를 하다가 완성되면 식사를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그러면 도대체 기획 어떻게 하라는 건데, 기획을 어떻게 했을 때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자기소개서 양식과 문항이 바뀐다고 하는데 아직 바뀌지 않은 이 시점에, 왜냐면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7월 말입니다, 여러분들. 7월 말인데 이 영상 내가 봤는데 아직 바뀌려면 한 달도 더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자소서 적어야 의미가 있는 활동이고 의미가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데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원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뭐를 가장 먼저 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본인의 관심 분야나 진로를 입시를 치르는 이 시점에 본인을 대변하는 하나의 컨셉이자 주제로서 본인의 진로와 관심 분야를 정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이 원의 특징이 뭐죠? 이 선을 테두리를 중심으로 주제의 안과 밖 경계를 짓고 있죠. 그럼 이 원에 제가 비유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본인의 주제이자 진로,
이 주제로 잡아놓고 큰 원의 기준으로 잡아놓고 본인의 진로와 관심 분야에 해당하는, 즉 그것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활동을 쭉 나열해 보는 겁니다. 1차적으로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독서도 되겠고요. 동아리도 되겠고 봉사활동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발표 활동도 되겠고 수상 활동 또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수행평가도 있겠고, 혹은 교과 안에서 팀플도 있겠죠. 이 정도 적어볼게요. 근데 반면에 이 주제와 조금 연관돼 있긴 하지만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나는 국제기구나 외교 쪽, 그리고 외교를 환경이라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경제야. 그러면 여기 안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추려보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는 가능한 많이, 최대한 많을수록 좋아요. 많이 나열해보세요. 여기서 순서를 짜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일단 최대한 양적으로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서로 엮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는지, 서로 관련 지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연결고리라는 노래 알 거예요. 연결고리가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짜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수상 기록은 자기소개서 애초에 적을 수가 없고 감점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독서는 생활기록부 상에도 있으면서도 다른 거랑 엮기가 좋죠. 그 다음에 내가 발표했던 거, 동아리에서 탐구했던 거, 수행평가했던 거, 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 가져와 볼게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즉 1차적으로 원을 중심으로 이 주제를 잡고 이 주제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을 나열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추려보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서로 엮어볼 수 있을 만한 거. 그래서 여기 2차 기준은 역삼각형인데요. 서로 엮을 수 있는지, 즉 서로 문던과 문단, 서로 학습 경험과 학습 경험 사이에 서로의 연관성을 따져보면서 우리가 기획을 먼저 해보자고요. 흐름을 어떻게 잡을지, 나라는 사람의 서사를 어떤 플로우로, 어떤 흐름으로 쓸 건지 여기서 이제 짜보자고요. 아직 작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끄적여보는 시간이에요. 아직 재료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볼까요? 독서, 동아리, 발표, 수행평가.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나 예시가 없어서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간략히 아이들이 많이 쓰는 형식 흐름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학교 발표 시간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환경과 외교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해 본 거예요. 근데 이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독서도 좀 해봤고요.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독서 플러스 논문까지 추가적으로 읽어본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수행평가를 수행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조금 더 심화 활동을 동아리를 창설해서 동아리 안에서 심화 탐구를 했던 거고, 이 1년의 활동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꿈이자 진로가 생겼다, 설정이 됐다, 이런 식으로 플로우를 짜보시라고요. 물론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조금 어떻게 순서를 배열했을 때 어떤 거랑 어떤 거를 엮었을 때 이 서사가 최대한 자연스럽고 읽히기가 좋은지를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두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 원과 역삼각형은 여러분 기획 하나 한 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기획하신 거라고요. 기획한 다음에 이 밑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작성이 여러분들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 작성이 오래 걸렸던 이유는 이 큰 틀이 안 잡혔기 때문에, 즉 내가 1문단위, 2문단위, 3문단위 혹은 첫 번째 자기소개서 문항에 어떤 소재를 쓸지, 그 소재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매듭 지을지를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막 글이 중구난방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틀에서 흐름이 한번 싹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 기획에 맞춰서 그냥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피드백 첨삭해주는 사람이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본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컨설팅이나 학원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선생님들이 봐주시겠죠. 이 기획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해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거에 대해서 기획에 맞춰서 잘 작성을 했는지, 혹은 기획이 애초에 잘못됐었는지를 피드백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요 기획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던 뭐 저나 다른 이런 대형 학원에 다니시던 컨설팅을 받으시던 이 기획이 잡혀야 여러분들이 완성도 높은 자기소개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사관고등학교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건 다시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준비운동 없이 영하 10도 되는 물에 뛰어들 수 없잖아요.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 민사고 입시를 뚫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치열한 준비와 치열한 사전 예열이 필요합니다. 그 예열을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또 개인 맞춤형으로 아이들 개개인별로 궁금하신 특징이나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는 전화 상담이나 문의를 주시면 제가 따로 개개인별로 상담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민족사관고등학교 올해 2024년 변형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작성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민족사관고등학교 관련해서 상담 문의가 대단히 많은데 한 학교당 8명의 TO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자기소개서 소재가 겹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루빨리 상담 문의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 때 혹은 상담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